사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는 한겨레 20일 창간 30돌 기념 그 특집 기사였죠. 특집 기사 2탄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 갯벌과 하천의 재자연화 이 문제를 저희가 다뤘습니다. 이번에 저를 제외하고 세 분 1, 2, 4기자 다 같이 쓰셨다고 하던데. 네. 예. 왜 빠졌습니까? 안 띄워주셨잖아요. 이러면서. 저 3기자 같이 하고 싶었는데 또 세월호 기획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었군요. 조만간 또 네. 이제 세월호 기획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저는 강제 투입돼가지고. 네. 강제 투입이요? 저희 먼저 말씀을 꺼내셨는데 네. 기획을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아니 저기 출장도 이번에 다녀오고 그래서 기사가 좀 맞아요. 풍성했다는 맞아요. 자체 너무 평가 및 좋았습니다. 네. 일부 어떤 외부 네.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스스로 평가. 저는 부나모 사례가 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사기자? 예, 네. 제가 먼저 부나모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나모가 만들어진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거의 아마 한 이 기자랑 비슷할 것 같아요. 나이가? 그럼 80년 정도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8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천수만이라고 그 충남 서산이라는 태안 사이에 엄청 그 옛날부터 고기도 많이 잡히고 네. 새들도 많이 날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예. 아니 그쯤 되면 뭐 좀 홈으로 되겠다. 그 정도 연세가 되셨으면. 그렇죠. 좀 네. 그때 이제 현대에서 그 농경지를 좀 사용을 하려고 거기 간척 사업을 그러니까 이 방조제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정주영 회장이 직접 뭐 내려와가지고 뭐 지휘를 하면서 마지막 언제적 정주영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물막이 공사를 마지막에 정말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 뭐 유조선을 갖다 박아서 막 신하로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일이죠. 네. 네. 거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수질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이게 한 5, 6등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업용수로는 당연히 사용도 못하고 공업용수로도 사용 못한다는 수질이거든요. 그 똥물을 왜 이렇게 가둬놨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원래 똥물은 아니죠. 그렇죠. 원래는 맑은 물이 흘렀죠. 네. 막아놓고 여기에 이제 막아놓으면 바닷물이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막아서 뭐 농업용수로 쓰겠다 아. 이런 거죠. 이미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미 긁는 거죠. 긁는 지 오래됐죠.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가 3월 8일이랑 12일 날 두 차례 배 갔습니다. 탔잖아요. 배를 이제 탔는데 배도 사실 기존에 언론이 배 타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어머. 이제 거기 수질 최초보도? 예, 최초보도는 아니고 피디님 여기 뭐 최초 이런 거 좀 한번 예, 그래픽 좀 해주죠. 그래픽. 예. 사실 그 배도 제가 기사에 못 썼지만 배 구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면 배를 타려면 일단 그 저기 부나모 관리를 현대에서 하거든요. 현대에서 하는데 현대 허락 받고 그냥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는 어업을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배가 없어요. 배를 따로 구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물길을 어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들어가기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실 그 냄새나고. 정말 작은 나룻배가 네. 이제 어업이 금지돼 있는데 네. 나룻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실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뒤집어지면 어쩔겨.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 보트를 구해가지고 네. 보트를 거기 내려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충남연구원이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충남연구원이 그 부나모 수질을 2017년부터 조사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거기도 코로나 때 계속 못하다가 코로나 유행 때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 4년 만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수질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정밀 조사를 한 달 정도 뒤에 나오는데 그 육안으로 보는 것과 냄새나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조사 때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 조사 때도 한 6등급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밑에서 그 체닉이라고 하거든요. 체닉이. 네. 그 밑에 있는 그 바닥에 진흙을 채내는 그걸로 하면은 이 기자도 새만금 이제 가서 아시겠지만 네. 새까만 흙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는 냄새가 하수구 냄새랑 비슷해요. 왜 그런 냄새 나는지 아시죠? 네. 뭐 때문이죠? H2S 때문이 아닙니까? 황화수소라 그러죠. 달걀 썩은 내 같은. 예, 그 달걀 썩은 냄새. 하수구랑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게 밖에서 그 굳이 부나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부피에서 밖에서부터 그 나는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걸 꺼내 올렸을 때 그 냄새가 정말 심한데 부나무가 비가 오기 직전에 그 방류를 하거든요. 수문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그 방류를 할 때면 그 마을 전체에 이 냄새가. 썩은 내가 퍼진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물이 좀 흘러나오면서 그 바로 앞에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이 있어요. 숭어, 우럭 양식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으면 아이고, 엄청 그 냄새 나겠네. 흙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민분들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흙내가 너무 심해서 아. 이건 사실 먹기도 힘들다.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분화모가 아니라 민폐호라고. 네. 아니 거기 근데 그게 물고기가 있긴 있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6등급 붕어가 산답니다. 이제 그 네. 앞에 아니요. 분화모 안에. 안에 안에 삽니다. 그 살아요. 붕어는 예, 괜찮아요. 물고기들이 사실 정말 그 안 좋은 수질에서도 살 수 있다 그래요. 적응을 한 거군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안 좋은 게 또 밑에 좀 내려가고. 아 그렇죠. 숭어 같은 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숭어 같은 게 좀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이 물고기가 살면 근데 그거는 먹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 안 좋은 물에 사는 잉어는 냄새가 진짜 그쵸. 안 좋은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그 수문 열 때 붕어들이 이제 바다까지 쏟아져 나올 거 나와서 아니야. 거기서 낚시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낚시에 붕어가 그렇게 잡힌다고 해요. 바닷물 쪽에서요? 예. 바닷물 쪽에 나오면 붕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앞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수역이군요. 기수역이니까 예, 조금 버티는 예, 거군요. 그쵸, 그쵸.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죽겠죠. 다 살 수가 예, 없습니다. 그쵸. 짠물에서는. 예. 저 네. 궁금한 게 그 기사 보고 제일 황당했던 게 처음에는 해수 유통을 한다길래 예. 아 그러면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차피 수문이 이렇게 올라가서 아니 뭐 그 위만 통용이 돼서 아래 그 적치된 애들은 뭐 빠지질 네. 않는다면서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왜 이해를 그러냐면 하고 싶었구나.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 수문이 있는데 글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수문은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빼기 위한 용도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일단 못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물을 통이 뺄 때 아니구나. 이게 수문이 이렇게 다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가 바닥이면 여기서 위에서 요만큼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적체된 그 오염된 진흙 오니들을. 오니는 다 밑에 있는데 그렇죠. 이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위에 물만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오염을 수질을 개선하려면 이 밑에 것들을 다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수문이 있다고 해도 이 수질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 해수 유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사실은. 그렇죠. 해수 유통을 어.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그 새만금 때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새만금도 사실 이게 계속 똥물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은 100% 막아놓은 적이 없거든요. 시아오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열어서 최악은 계속 피하면서 해오다가 뭐 하루에 한 번 열다 두 번 열다 오히려 좀 늘렸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해수유통 확대 뭐 이러면서 수질이 개선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담수로도 못 쓰지만 계속 막아놓는데 그게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 얘기는 이걸 만약에 담수를 포기하게 되면 애초에 새만금호를 막기로 했던 사람 그동안에 계속 이걸 막고자 도장을 찍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애초에 담소가 안 되는 건데 된다고 쏘겨온 거잖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정책 실패를 인정했을 때의 그렇죠. 했을 역할을... 때의 공무원들, 공기업 사람들의 어떤 피해라 그래야 되나? 책임져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데 분화모는 지금 그렇게 뭐 똥물을 왜 가둬두고 있습니까? 그게 참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네요. 근데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제 담소 같은 경우는 그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새만금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농어촌 공사에서 사실 그게 이 관할권의 문제인데 여기를 이제 다 터버리면 그 농어촌 공사 관할이 아니게 되거든요. 해수부로 가면 네, 그렇죠. 해수부로 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부처에서는 이거를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분화모 같은 경우는 또 현대가 얽혀 있습니다. 네. 그렇지. 현대가 그걸 방조제를 세우면서 그 관리를 들인 현대에서 하고 돈도 있거든요. 있는데. 사유권도 아마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리 권한이 현대한테 있는데 그게 현대가 그동안 수질 개선하려고 돈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그래요? 어민들한테 피해 보상도 했고 처음에 방조제를 소송도 세우면서도 당했잖아. 보상도 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이제 사실 지금 농경지도 있지만 거기 또 기업 도시 같은 것도 만들고 있는데 여기 물이 지금 다 썩어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현대는 이 이제 관리 권한을 농어촌 공사에 넘기고 싶어도 농어촌 공사에는 또 너무 들어오니까 이거 안 받으려고 하고 약간 이런 상황도 있는 정말요? 거예요. 네. 농어촌 계륵 공사 안 같은 받으려고 거군요. 합니까? 지금 이제 아직 관리 권한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듣고 그 관리 권한도 지금 약간 현대랑 농어촌 공사랑 그 핑퐁? 지금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확실히 보통은 넘어가지 그런 걸 않았다고. 이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네, 안 이거는 받으려고 한단 완전 말이에요. 그렇죠. 계륵이네. 너무 왜냐면 이게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골치 아프죠. 이미 지금 여기 수질 개선에만 수천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아이고. 근데 개선이 안 됐습니다. 지금. 아니 그럼 뭐 어떻게 앞으로도 방법이 방법이 있죠, 사실. 이게 이미 그 이 수질
개선을 위한 뭐 해수유통 방안은 한 10년대 중반, 15년 이때부터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 도지사 때인 양승조 도지사 때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 용역을 맡겨서 이게 해수유통을 하면 어떤 식으로 개선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21년에 해양과학기술원에서 나온 그 분화모 역관측에 따른 영향 분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나왔던 게 그 지금 수문은 여기만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널을 그 밑에 이제 터널을 만들어서 3년 동안 천천히 이걸 유통을 시키면 그 밖에 있는 어민들한테 피해도 최소화되면서 이게 수질이 개선된다 이런 한 2,000번 하면 된댔죠? 그렇죠, 맞습니다. 2,000번을 천천히 이렇게 빼내면 된다 이런 것도 다 검증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사실 22년도에 그 이제 좀 저기 지사가 한번 바뀌고 네.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약간 멈춰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뭐 김태흠 지사가 이걸 안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김태흠 지사도 이걸 할 의지가 그래요?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충남 쪽에서는 이거는 네. 단순히 충남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수부랑 그렇죠. 같이 해서 이거 국가적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해수부, 농림부 다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네. 이게 또 해수부만 국토부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니까요. 같고요. 네, 환경부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다 그쵸. 관련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딱 나서서 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대통령이 나서야죠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맞습니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환경을 꼭 보존해야 되나?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린벨트 있으니까 해제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전혀 이런 데 관심을 정부가 안 갖고 있고 행정부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환경 보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가치 문제로도 엽기적인 그래요. 일이에요. 엽기적인 일. 그렇죠. 이 6등급 이 물을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계속 가두면서 그렇죠. 누구 고문시킵니까 지금 생태계를? 아니 이게 지금 물이 들어와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단한 없어요. 명도 없는데. 실제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네. 거의 어민들도 피해. 어민들은 비 오는 날이면은 거기 진짜 냄새 나지. 양식장 그냥 그렇죠. 다 죽을 거 맞습니다. 각오하고 지금 양식하고 있겠지. 그러니까요. 그 하류 쪽은 완전 작살나죠. 그쵸. 네. 서산에다가 비가 많이 오면. 지금 뭐 중국 사람들 오는 뭐 무슨 뭘 기지를 만들고 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분화목부터 좀 돈을 들여가지고 터야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알아봤는데 사실 분화모가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이게 좀 규모가 큰 데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화모 말고도 엄청 사실 뭐 크더라고. 보령호, 홍성호 해가지고 이렇게 오염된 곳들이 전국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수백 해수부에서는 수천 곳일 겁니다 아마. 좀 네. 규모가 낮은 좀 작은 곳부터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보건 사업이 사실 지금 갯벌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분화모를 사실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이게 분화물을 제일 네.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분화모가 좀 제일 좀 오래되기도 했고 좀 상징적이죠. 상징적인 것이죠. 상징적인 곳을 먼저 이거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다른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될 수 선언을 있거든요. 해야죠. 예. 이제 이런 비극을 안 만들겠다는. 맞습니다. 사실은 그 하구에다가 담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처음에 이걸 설계할 때도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좀 총대를 매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자의 네네. 안 그래도 하구 얘기가 나와서요. 네네. 아니 낙동강 지금 하구도 이게 얘기를 그 좀- 갯벌과 하구 이게 뭐 거의 형제 같은 관계라고 할까? 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낙동강 하구뚝과 그 다른 그 우리나라의 이제 4대강이 있잖아요. 4대강의 하구뚝 문제를 한번 다뤘는데요.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낙동강 하구뚝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4대강 하구뚝 중에 가장 활발하게 그 개방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낙동강에는 사람들이 이제 하구뚝 그러면 뭐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하구뚝은 가보면 3개가 있습니다. 예. 예, 3개가 있어서 그러니까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동낙동강 쪽에 2개가 있고요. 을숙도를 좌우로 해서 2개가 있고 이 서낙동강 쪽에 녹산수문이라고 해서 또 다른 하구뚝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예.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구뚝은 맨 그 동쪽에 있는 그 하구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전면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그 수문이 잘 갖춰진 곳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10개의 수문이 있는데 이거를 열어야 낙동강 수질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우안 그러니까 이 하구뚝 중에 중간에 있는 것 그다음에 녹산수문 여기도 다 열어야 되는데 사실 녹산수문은 지금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농경지가 많아가지고 물 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녹산수문 쪽은 열지 않고 이쪽 그 본류에 있는 그 하구뚝을 여는 그것이 이제 주요 어떤 의제 그 과제가 된 상태고요.
그 낙동강 하구뚝은 1987년에 완공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하구뚝이 4개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중보 포함해서 그 4개가 대부분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전두환 시절이죠. 전두환 시절에 그 4개 그 하구뚝을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4대강의 하구가 굉장히 많이 오염됐고 어족 자원도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사라져 버렸죠. 가장 그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인데 다 예. 망가져 버렸고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거는 농업, 뭐 공업, 생활용수 이걸 다 이제 쓰겠다고 민물을 지켜가지고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 낙동강 무슨 델타 지역 이쪽이 엄청나게 개발되면서 이 농업은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든 상태고요. 공업도 사실은 뭐 그 얼마든지 사실 공업이나 생활용수는 그 네. 상류 쪽에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 하구뚝이 계속 있어야 하는가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정말 제가 생각할 땐 이거는 뭐 천운이라고 할 정도로 이 낙동강 하구뚝은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양당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이슈가 벌어지면 양쪽에서 찬성 반대가 쫙 갈려가지고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아마도 시민들의 그런 공감과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힘 쪽에 서병수 시장이 이걸 열겠다고 했고 부산시 쪽에서 그리고 민주당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 임기에 이렇게 당선이 되면서 이걸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여야 간에 거의 완벽한 합의를 통해서 이 개방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3년 정도 개방 실험을 했고 뭐 뻔한 것 아닙니까? 그 하구뚝을 열면 당연히 거기에 수질이 좋아지고 그렇죠. 생물종의 다양성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계속 연다 이렇게 2022년에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따라서 개방을 했는데 아쉽게도 수문은 10개 중에 하나만 여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문을 다 열었을 때는 네. 그 바닷물이 한 20km에서 30km 정도까지 상류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위험할 이 수 있어. 제한을 15km로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15km 위쪽에 취수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12km 정도까지만 올라가게 개방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15km 맞추려고 하다가는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15km로 정해놓고 12km 정도까지만 바닷물이 올라갈 수 있게 수문 1개를 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 안타까운 것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 4대강의 5개 보호 개방과 철거 결정된 것도 지금 다 무효로 만들어버렸고 다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문을 더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더 열지 못하고 멈춰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죠. 사실 우리가 그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뭐 강에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영양분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바닷물고기, 민물고기가 뭐 다 따로 있을 것 같지만은 이 양쪽을 오가는 생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뱀장어라든가 연어, 그렇죠. 밀양 같은 데서 예전에 그 연어가 그렇게 많이 잡혔거든요. 그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뱀장어 같은 것도 정말 흔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우리 뭐 뱀장어 없잖아요. 예. 왜 없어졌습니까? 이 뚝이라고 하는 그 댐을 쌓았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수문을 많이 열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더 위까지 바닷물이 올라가서 그 물을 못 쓰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네. 사실 이제 그 인근의 농민들이 걱정한 대표적인 건데 네. 제가 네덜란드 갔다 온 하링블리에토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비슷한 구조예요. 거기가 지금은 12km까지만 18km 정도까지만 이걸 그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더 위쪽에 상류물을 지하수로 끌어와가지고 이분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네,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 방법이 그렇죠. 충분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예, 유통을 맞습니다. 시켜도 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낙동강 하구뚝도 그
이 위쪽에 그 대저수문이라는 곳이 있고 그 위에 또 운하천이라는 하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저수문을 통해서 그 구조는 제가 설명드리기 좀 복잡한데 예. 대저수문을 막고 운하천을 활용하면 훨씬 더 위쪽으로 15km, 20km까지도 바닷물이 올라가도 얼마든지 예. 그 민물을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고요. 제가 인터뷰한 그 농민은 굉장히 혁신적인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평생 여기서 농사 지으신 분인데 네. 예전에 하구뚝이 없었을 때도 여기서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하구뚝은 농민들이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만들었냐면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발하기 위해서 하구뚝도 만들고 제방도 만들고 그래서 땅을 거기다 이제 만들려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뭐 백사장이랄까 갯벌 같은 게 형성돼 있으니까 땅이 불안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안정하기 위해서 하구뚝 제방 이런 걸 만들었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짠물이 들어오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짠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그 짠맛의 토마토 같은 게 그 지역의 특산물이기도 해요. 맞네. 예. 그게 특산물이기도 해요. 왜냐? 하구뚝에 그 짠물로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 생물들도 적응을 하고 우리 농사도 적응을 해왔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버린 거죠. 80년대 다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당시에 뭐 사고하고 만들었던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는 좀 인정을 하고 좀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참 답답한데. 지금 댐을 더 만들겠다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번에 뭐 민생 토론회. 토론회 하면서 또 발표를 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상적인 네. 판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댐도 쓰지 못하는 댐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헐어야 될 상황에 댐을 더 짓겠다고 하니 지금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 농민들이나 어민들은 이 개방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심지어 어떤 어민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하구뚝을 뭐 다 열어서도 안 되고 진짜로 제대로 이 기수역을 그 살리고 또 생물종을 살리려면 거기에 8개 그 4대강 보호, 낙동강 네. 보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하천과 하구와 바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자연 속에서 어떤 강과 바다와 함께 살아갈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정부는 뭐 전혀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 하나 남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철철이 좋아하는 하고 자주 가고 성공했다고 하는 게 순천만인데 이 기자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의미로 순천만 사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3월 초에 갔다 왔는데 예. 3월 6일에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그때가 이제 아직 겨울이잖아요. 근데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이제 뭐 갯벌도 보고 제가 뭐 두루미도 좀 보고 그랬는데 그 붉은 발 말똥개라고 있어요. 붉은 발 말똥개. 이게 이제 우리 멸종위기종이거든요. 근데 걔들이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붉은 발부터 집게발부터 이렇게 이렇게. 살짝 꺼내서 이렇게 살짝 나왔다가 좀 찍으려니까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4월이 되면은 완전 개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조사를 할 때 개를 치워야 그러면 안 되지만 안 그렇죠. 밟고 못 들어갈 정도로 와. 붉은 발 말똥개가 순천만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소식이네요. 근데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그냥 처음에 거기도 제방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허물었더니 한 10년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하구뚝이 없는 거죠. 네. 원래 거기에 동천이라고 있습니다. 동천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90년대까지만 해도 하수 처리장이 없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폐수가 전부 다 동천으로 와서 순천만으로 흘러내려왔는데 그래도 양식이 되고 어족자원이 풍부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갈대밭이라든가 갯벌이 그걸 다 정화작용을 한 거죠. 우리가 사실은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질소나 인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분화모도 마찬가지고 새만금호도 마찬가지고 수질이 오염됐다 그러면 자꾸 뭐 상류 쪽에 뭐 동물 축사가 있어서 폐수가 내려와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질소나 인은 뭐 너무 그걸 정화할 수 있는 어떤 생물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은 물론 오염물질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은 이게 먹입니다. 그렇죠. 영양분이죠. 그쪽에 사는 작은 생물들이 이걸 먹고 자라나고 개나 뭐 어떤
어떤 뭐 조개나 이런 애들이 또 그걸 먹고 그걸 또 새들이 와서 먹고 물고기가 와서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태계인 거거든요. 사실 순천만 제가 이제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굉장히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순천만이 거저 얻어진 건 아니다. 지금 같은 모습이.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말씀을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수역에 대한 어떤 보존, 생태 환경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모범 사례이면서도 한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떤 점이 좀 불안하거나 이렇게 한계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그 96년도에 예. 원래 그 거기를 이제 갈대밭 싹 없애고 골재 채취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모래 이런 것들. 네네. 갯벌인데도 거기서 골재 채취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갯벌도 있고 이제 모래톱도 다 있는 거죠. 예. 더 내려오면 이제 갯벌이고 그 위에 이제 갈대밭이 있고 갯벌 쪽에는 이제 뭐 칠면초 같은 게 있고 갯벌이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모래톱도 있는 거고. 예. 갈대를 제거하면 이제 모래톱을 파내서 골재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96년도에 이제 그 골재 채취를 하려고 하니까 예.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격렬하게 이제 반발한 거죠. 전문가들.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이게 물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시민들이 여기서 이제 97년부터 이제 갈대제라는 걸 엽니다. 우리가 이제 갈대 축제가 사실은 시민단체 시작했던 거예요. 순천만에.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는 건데 네네. 시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다.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하고 하니까 이제 물러선 거죠. 물러서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어떤 자연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그때 이제 흑두루미가 존재가 발견됩니다. 전 세계 그때만 해도 10,000마리 이하로 떨어졌을 때거든요. 거기서는 얼마나 발견됐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 80마리 정도 발견됩니다. 처음에 90년대 지금은 후반. 어떻습니까? 지금은 10,000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오, 전 세계에 10,000마리가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18,000마리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흔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부터 일본까지 이렇게 오가면서 겨울 철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새만금이나 천수만 이런 데 왔다가 이제 순천만에 왔다가 일본으로 그 일본 맨 밑에 있는 섬 있잖아요. 쿠슈 섬으로 이제 갔었는데 그리고 루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렇게 철원 쪽으로 왔다가 낙동강 쪽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는 그런 루트가 또 있었는데 이 낙동강 쪽 루트는 2008년도에 그 이아무개 대통령이 그 저기를 했잖아요. 4대강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8,000마리 정도 갔었는데 아예 안 갑니다. 루트 하나를 그냥 작살냈고 없어져 버렸고. 네, 철원 쪽에 있다가 천수만에 왔다가 이제 순천만에 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순천만도 원래는 이제 새만금도 그렇고 이제 갯벌이라든가 이제 모래톱 같은 게 없어지면은 나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계속 간척을 해오니까 그런 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천만에 80마리까지 줄었다가 그게 이제 한 20년 만에 그냥 두니까 뭐 특별히 한 거 없습니다. 두니까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개체수 자체가 늘어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아쉽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관에서는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천만을 보호하는 것을 순천만 습지위원회라고 하는 민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그런 위원회를 꾸려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조례 통과를 굉장히 막아놨습니다. 그러다 한 3년 만에 통과됐어요. 계속 수정안을 내면서 그렇게 방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수정안을 내고 수정안을 내면서 통과가 안 되게 했는데 주민들이 이제 9,000명이 모아서 낸 조례안이었군요.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순천만 개발에 관해서는 습지위원회의 협의를 해라. 두 번째, 거기서 나온 수익의 30%를 생태교육이나 왜냐하면 이 순천만이 좋다는 것을 이 시민들이 같이 인식을 해야지 계속 지속 가능하잖아요. 지속할 수 있죠. 30% 이상을 주민들 어떤 생태 교육이라든가 어떤 생태 관련 활동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건데 결국 이제 그게 통과가 됐죠. 2014년에. 그 힘으로 이제 남사르 어떤 도시 인증을 받았고. 그런데 2021년도에 그 사실은 또 이제 순천만이 한국의 갯벌로 등재됐잖아요. 그렇죠.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근데 그때도 보면은 그 한 몇 개월 전에 뭐가 있었냐. 화포항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화포항 알아요. 1km짜리 그 어떤 데크길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천만 습지위원회에서 반대한 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순천시에서 어떻게 하냐. 하고 싶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배제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밀어붙여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게.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순천만이 잘 됐다고 하지만 언제든 지자체장 한 명이 이거를 엎으면. 손쉽게 엎을 수 있다. 아.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순천만이 너무 잘 됐다고 하는 거 오만해서 우리 그 사기자 그 얘기했잖아요. 그 러닝 by doing. doing by running. 러닝 바이 도잉. running by doing. doing by running. doing by 러닝 바이 도잉. 네. running by doing. 아. doing by running입니다. doing by running. running 그냥 by doing. 한국말로 하죠. 한국말로. 네. 네. 하면서 배운다. 네. 하면서 배운다. 우리 영어 수준이 다 이 네.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겨레 신문 들어왔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다 안다는 생각으로 네네. 잘 되고 있어. 너네가 없어도 잘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계속 하면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언제든 뭐 갈 데서 없애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럼요. 그러겠네. 삽이 들어가서 그냥 한 달만 파내면 없어집니다. 그럼요. 그런 부분을 늘 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순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걸 개발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나서서 가장 먼저 좀 막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에서도 순천시에서도 네. 이 갯벌을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에 그렇죠. 포함시켜서 예. 계속 그걸 갯벌을 그냥 개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에 계속 갖고 가서 이렇게 자연 생태를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순천밖에 없는 걸로. 그렇죠. 아까 저기 일 기자 얘기하셨지만은 순천이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거기도 이제 지자체장이 바뀌었는데 순천시장이 바뀌었는데 그럼 바뀌면 사실은 모토도 바꾸고 뭐 기존의 계획을 다 엎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순천만을 그대로 이제 보존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져갔던 거죠. 그러면서 우연히 정원 같은 게 히트를 친 거예요. 히트. 그렇지. 사람들 오기 국가정화. 시작하니까 히트를 경제성이 치고 갈 때가 그렇죠. 히트를 치니까 이게 계속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거죠. 맞습니다. 뒤집으면 지선 총선 때마다 위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늘.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그 해외 사례랑 좀 다른 게 우리도 참 이게 4년마다 들어서는 어떤 시장 이런 부분들이 올 때마다 새로운 시장이 올 때마다 늘 위험에 긴장- 노출돼 있다는 그러니까. 게 순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게 내용이 그래서- 없다고 할 수 없죠. 이런 모범 사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설득을 할 수 있거든요. 순천 같은 사례를. 순천처럼 할 수 있다. 왜냐면 지자체장이 새로 들어오면 이거를 만약에 뭐 지금 보건사업 해수부에서 하거든요. 이거 예산을 받아와도 거기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아니 그거 그런 데 쓰지 말고 우리 좀 우리 양식장 하나 좀 더 빌려주라. 뭐 양식장 하나 더 늘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키고 우리가 보존했을 때 순천처럼 오히려 더 이곳 주민들한테 이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네네. 그게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뭐 아니 실제로 인천 같은데 강화도에 그 갯벌을 지금 세계 그 자연유산으로 등록을 하려고 그 유네스코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천시가 추진을 했더니 강화도에 있는 어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강화군 자체가 반대를 해서 지금 아예 멈춰선 상태입니다. 아이고. 어업에 아무래도 지장을 왜냐면 유네스코는 아무것도 주지 않죠. 그렇죠. 어업에 아니 뭐 개발을 못 하잖아요. 양식장을 그러니까. 뭐 늘리고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아이고, 슬픈 그런 건 참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고민스러운 대목이고요. 한 가지 제가 예. 흙두름이 있잖아요. 예. 이게 순천시 한계는 순천시가 잘해서 생긴 문제가 또 있어요. 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흙두루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다 한꺼번에 몰려서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병에 좀 취약한 거예요. 아, 실제로 이제 예. 2020년에 일본에서 이즈미시에서 1000마리가 집단 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천만 말고 흙두루미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뭐 옆에 보성이나 저기 여수나 이런 쪽에도 갈 수 있도록 많이 생겨야 되는데 흩어야 되네. 흩어. 흩어질 수 있도록 환경이 돼야 되는데 순천시가 좋으니까 순천만으로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흙두루미를 위해서는 순천만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어떤 하구가 다 살아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죠. 서해안과 남해안에 맞습니다. 있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4대강 보도 좀 터서 네. 모래톱도 되살리고 그래야지 네. 그렇죠. 흙두루미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다음에는 좀 희망찬 사례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나마 이 순천만과 낙동강 하구뚝이 작은 희망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이런 제재 하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느 책에서 본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도, 바다도, 뭐 산도,
자연도 하구도 다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천수만이 왔던 흙두루미가 순천만으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시 또 일본으로 가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서로 연결돼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좀 알고 이걸 앞으로 좀 우리와 함께 이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좀 좋은 말씀 같은데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보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그 나중에 굉장히 좋은 표현 같습니다. 네. 제가 하고 나서도 그런 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굉장히 네. 가장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순천만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작년인가요? 대통령 부인이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서 정면을 본 사진을 찍어서 그렇죠. 굉장히 화제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그 순천만의 그렇죠. 정원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정원 축제 가서 그렇게 멋진 사진 찍는 것 좋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국토와 자연 어떻게 우리가 더 건강하게 만들지 또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킬지 남편인 윤 대통령과 좀 잘 상의해서 좋은 어떤 정책, 좋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연화 네네. 기획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도 했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좀 마무리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좋습니다. 싶어요. 좋습니다. 정리를 시간이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지났어요. 끝내려고 그러는데 1분만 주세요. 1분. 알았어, 왜냐면 이거 알았어.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정리해. 흐름이 시작. 있어요. 저희가 해외를 다녀오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해보면서 배운다는 자세를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국내 사례를 영어로 해주죠. 취했는데 영어로. 그거 하지 마세요. 영어로 하지 말고 할 뻔했어요. 하면서 배운다. 네. 근데 이게 방금 순천도 그렇고 제가 취재 다녀온 고창 사례도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 국내 보건 사업 중에 가장 처음 시작한 곳들인데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자연을 대한 게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존하고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2000년대 말부터 복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끽해봐야 한 15곳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도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곳곳에. 제가 만난 해수부 과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댑티브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게 사실 번역하면 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계속 적응을 하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예를 들면 람사르 고창개발센터의 정영진 센터장 계속 시도해 보는 거죠. 계속 해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곳곳에서 이 갯벌을 복원하고 하구를 다시 재자연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지금도 있고 네. 그거를 또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점점 좀 확장이 돼갔으면 좋겠고 그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네. 말씀. 김수부 과장님은 한국인이신데 어댑티브 매니지먼트 네. 네. 빠르게 가. 네. 네. 1부는 넘었지만 내용이 좋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어떤 기사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표지가 농촌 청년들, 귀촌한 청년들의 좀 예상치 못한 네. 어려움과 또 뭐 저희 단독 기사니까 또 네. 어쨌든 그런 내용들 좀 다루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는 또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10주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저랑 삼 기자랑 지금 같이 그 기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곧 기사를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또 빠졌습니다. 우주 최강의 시사 주간지 세상을 바라보는 든든한 벗 한겨레 21을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겨레 21 정기 구독인데요. 교양과 시사로 꽉 채운 한겨레 21을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하게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566-9595로 전화주시거나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 질문, 제보 받고 있습니다. 영상 댓글이나 화면 아래 메일 주소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한겨레 21도 잘 읽어주시고요. 1, 2, 3. 4. 사 기자와 사 기자.